MP 40쪽부터 혹시 질문 있으면 영어 9시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자, 40쪽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습니까? 40쪽 2번을 풀었나 보네. 혹시 뭐 1, 2, 3, 4 중에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7번하고 6번하고도 했나보다. 그러면 뭐 5, 8번 해보셨는데 질문 있습니까? 괜찮아요? 5, 8번도 괜찮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90, 11, 12 중에서 네, 10번은 또 했나보다. 그죠? 90, 11, 12 중에 12번이 좀 안 어렵던가요? 괜찮던가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그죠? 그때 어려웠는데 풀리긴 풀리죠, 그죠? 해설지 뭐 하면, 그죠? 네. 또 이해 안 가거나 하면 말씀하시면 또 영상 찍어서 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영상, 수업 영상 올리는 거고 부분적으로 선생님 몇 쪽에 몇 번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면 선생님 그 문제만 풀어서 카톡으로 날려줍니다. 알죠? 우리 1학기 때부터 댕겼던 친구들 카톡으로 풀어서 날려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날려주는 건 아니고 선생님 수업이 있으니까 항상 밤에 늦게 그때 영상 찍습니다. 맞죠?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또 뭐 13, 14, 16, 뭐 15, 16, 17 질문 있어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단원 실전 문제 이거는 질문하면 쌤이 풀어드리고 질문 없다 그러면 시험 기간에 다시 손대자 그랬죠? 시험 기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방학 특강 할 때부터 막 이거 손대고 하면 약간 정 떨어져요. 과목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어느 정도 기본기 익히면서 7, 80%만 이렇게 돌려라. 너무 이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과목에 너무 부담감이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또 한 달은 또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다시 풀어보자. 이거 또 풀릴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풀릴 때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푼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푼 친구들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볼게요. 저 7번. 7번, 7번 한번 봐볼게요. 가보세요. 다음에 하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푸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질문 받아줍니다. 7번 가볼게요. 자, 탄산칼슘하고 염산하고 반응하면 이렇게 돼요. 1CaCO3, 2HCl은 1CaCl2, 1H2O, 1CO2 이렇게 나온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구하고 싶은 것은 이산화탄소의 몰질량,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을 좀 구해봐라. 우리 이산화탄소 화학식량 얼마예요? 44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답이 44란 말이 없어요. 그쵸?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봐보시면 자, HCl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한 다음 그랬는데 HCl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질량이 250g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 CaCO3 xg을 넣어야죠. 250 플러스 xg만큼을 넣어야죠. 그죠? 자, 넣었더니 반응을 시켰대요.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됐대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얼마 넣었다고? xg만큼 넣은 거고 HCl은 얼마 했다고? 250g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x 플러스 250g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반응을 시켰다고 그럼 생성물의 총량도 얼마 나와야 돼요? x 플러스 250 또는 250 플러스 x가 나와야 됩니다. 생성물 총량도 이산화탄소는 뭐 날라가겠지만 그래서 반응 후에 날라가겠지만 날라간 놈이 어디 있어요? 반응 후에 삼각 플러스 질량이 250.5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하고 차이값만큼이 날아간 이산화탄소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살짝 여기 이쁘장하게 빼서 자 250 플러스 x 빼기 250.5 차이값이 이산화탄소 질량이라고요. 이거 빼기가 하면 얼마 나와요? x 빼기 0.5 나오죠. 그죠? 그럼 x 빼기 0.5가 뭐예요? CO2 질량이에요. x 빼기 0.5가 CO2 날라간 질량이라고요. 자, 이산화탄소 질량 x 빼기 0.5다. x 빼기 0.5다. 이렇게 알았다. 자, 그러면 기억부부터 한번 볼게요.
반응한 CaCO3 몰은 얼마야? 자, 여러분들 CaCO3 몰은요. 자, CaCO3는 여기 몰 질량을 줬어요. 단 CaCO3 몰 질량은 100이다. 줬죠. 근데 Xg이다 했으니까 100분의 X몰이다. 기억 정답이네요. CaCO3는 100분의 X입니다. 맞죠? 기억 정답. 얘네 생성된 CO2 질량은 X 플러스 0.5냐? X 마이너스 0.5인데 이 산수, 눈높이 구멍 빨간펜. 특정 출판사나 이런 걸 광고가 안 되는데. 네. 하여튼 유명 유튜버도 아니고. 디귿 CO2의 몰 질량, 근데 CO2의 화학식량 얼마니?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CO2의 화학식량 얼마니? 자, 살짝 다 빼서 여러분들 CaCO3 1몰, CO2도 1몰, 몰비 1대1이죠. 그러니까 CaCO3하고 CO2는 몰비가 1대1이라고요. 그럼 몰비가 1대1이니까 몰비 그대로 써보세요. 몰이 얼마라고? 여기 100분의 X가 CaCO3 몰이라며 100분의 X몰 이거 하고 뭐다? CaCO3 몰 질량하고는 1대1이니까 같잖아요. 값이 같아야 됩니다. 100분의 X하고 값이 같아야 돼요. 얘는 1대1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생성된 이산화탄소 질량이 X 빼기 0.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구하는 거 모른다. 모른다가 이산화탄소 몰 질량이라고요. 모른다 분의 X 빼기 0.5를 한 값이 얘랑 같아야 된다. 같은 1이다. 1대1이니까 얘도 1. 그럼 얘도 답이 1이 나와야 된다. 얘랑 값이 같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아래 곱하고 위로 곱하고 해가지고 넘기고 하면은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100-X 그러고 이게 맞는 답이 됩니다. 알았죠? 이해합니까? 자, 또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는 여러분들 집에서 산수. 자, 근데 선생님이 장담하게 진짜 장담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베타 테스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베타 테스터.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행운일 수 있어요.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 되고 내후년에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애들은 난이도가 올라가요. 여러분들은 베타 테스터니까 제 생각에 통합과학도 여러분 처음이었잖아요. 알고 있어요? 난이도 극하로 해서 시험 봤죠.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 통합과학 보는 애들 난이도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생명지구 첫 애들이잖아요.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기본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줄은 세워야 되니까. 자, 또 뭐 뒤에 또 90, 11시 뭐 이런 거 질문 있나요? 괜찮습니까? 지금 14번이요. 우와 14번 풀었나 보다. 안 풀었는데. 안 풀었는데 그냥 풀어달라는 거예요? 어렵게 보인다고? 아니 못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그럼 14번까지 가볼게요. 안 풀었는데 못 풀겠어요. 네, 많이 못 푼다. 못 풀겠어요. 어쩌라고? 그리고 못 푸는데 풀어줘야지. 가보자. 14번. 네, 14번의 다음은 A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C인데 2A 플러스 B는 C의 C승, C의 C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죠. 밥 먹었죠? 네. 얼른 앉으세요. 네, 47쪽이 14번 풀이하고 있어요. 47쪽이 14번. 자, 계속 한번 봐보겠습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해서 2A 플러스 B는 C의 C다. 자, 그림은 A 1몰이 들어있는 실린더라고 했어요. 아, A는 1몰이 들어가 있구나. 실린더라는 것은 깡통입니다. 그죠? B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그러면 어디가 완결된 거예요? B를 X만큼 넣었을 때 여기 바로 여기 완결, 여기가 완결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B의 몰에 따른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보시면 야 A가 1몰이면 여기가
2대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A가 1몰이 반응하면 얘는 몇 몰이 반응할까요? 2대 1이니까 B는 0.5몰이 반응합니다. 그쵸? 0.5몰. X가 그러면 얼마야? X가 B 0.5몰인가 보구나. 그럼 B는 1몰 얼마야? 그럼 1몰은 얼마다? 2x구나. 항상 1몰은 얼마다. 이거 안 하나라고. 이게 몰 질량이 1몰은 2x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2대 1이니까 1몰 0.5몰 이렇게 넣었는데 반응 후 A는 줄어들고 B도 0.5 딱 반응해서 항상 반응물 감소 생성물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반응 후 기체 부피인데 저 X를 하나도 안 넣었을 때가 부피가 V만큼 있었다는 것은 얘 1몰이 V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B를 계속 넣었는데 X만큼 넣고 있는데도 반응을 하면서 부피 V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완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이 다 줄어들고 얘도 반응 다 하고 얘만 생성된 게 뭐다? V다 이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아하 그러면 C도 처음에 A 있는 2대 1대 C도 얼마다 너도 2구나를 이 그래프에서 V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2대 1대 2 아하 C는 그래서 2다 이거 알려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좀 깔끔하게 지울게요. 절대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죠. 내공이 있는 사람만 나는 소리입니다. 2대 1대 2. 자 그럼 물어보는 것도 밑에 보니까 실린더에 A 1몰과 B 2X몰은 1몰이죠. B 1몰 넣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전체 기체의 부피를 풀이 과정 요거는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요거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쌤이 자 2A 플러스 B는 2C다. 쌤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 딱 해서 제가 알려줬죠. 저번에 반응 전 반응 후 화학 반응식 이게 2대 1대 2 딱 맞아야 된다 그랬죠. 화학 반응식.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A 1몰과 1 적어. B 2X몰은 몇 몰입니까? 2X몰은 1몰이잖아요. 그래서 B도 1몰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2대 1로 반응해야 되니까 반응식은 얘가 1이죠. 빼기 1 2니까 빼기 2 안 맞구나. 쏘리. 그쵸? 이렇게 예습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다시 색깔 바꿔서 자, 2죠. 2에 해당하는 게 빼기 1이다. 그럼 1에 해당하는 건 얼마예요? 빼기 0.5다. 그럼 2에 해당하는 건 얼마예요?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생성되겠네. 그럼 1에서 1 빼니까 얘는 없고 1에서 0.5니까 0.5 남고 얘는 1 이렇게 되겠네. 물어보는 건 뭐야?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를 풀이 과정을 포함해서 구하시오. 풀이 과정을 쓰라고? 난 이렇게 하는데 과정을 여러분들 안 쓰시네? 자 그래서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 얼마예요?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는 1하고 0.5하고 더하니까 얼마다? 1.5몰인데 부피를 써라 그랬으니까 1몰 부피는 24라 그랬죠. 그럼 1.5몰을 곱하기 24리터 하면 얼마 나와요? 36리터 나오겠네. 36리터예요. 항상 이제 쌤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1몰일 때가 얼마냐 이거 항상 알아내야 돼요. 1몰일 때 얼마냐 항상 뭐 해서 딱 뒤에 딱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또 검토 및 질문. 화학하고 물리는 계속 영상을 찍을 거니까 집에서 또 복습하시고 이해 잘 안 가는 문제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거 절반만 공부하면 화학 전교 1등합니다. 맞아. 학교에 있는 애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게 어려운 이런 난이도인지 애들 잘 모르고 덤벼들어 나중에 와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그죠? 자, 또 질문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감자 넘길게요. 이건 여러분들 다 숙제하시고요. 발음 평가 문제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질문하면 질문 받아주고 아니면 시험 대비할 때 영어로 다시 이거 파일로 해서 풀 겁니다. 자, 오늘 5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5강 1단원이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5강부터는 약간의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힐링 주는 단원입니다. 물질 구조와 성질이라는 단원입니다. 역시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5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설명만 잘 들으면. 그럼 계산 나오고 그러면 어렵죠, 그죠? 자, 화학결합. 자, 공유결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거다. 자, 산소 항상 288 요게 아니면 불안정합니다. 그럼 다른 전자 빼들어오든지 직접 버리든지 둘 중 하나는 수단을 내야 돼요. 첫 번째 껍질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 전자 8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네. 7개, 8개, 2개가 B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이거 너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죠? 얘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수소 2마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수소 입장에서도 첫 번째 껍질은 전자 2개가 필요한데 여기 하나 부족하고 여기 하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 여기 있는 전자 이렇게 쏙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쏙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공유하자라고 해서 한 쌍씩 공유가 된 걸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쌍씩 공유됐죠? 공유되니까 산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만족. 수소 입장에서도 하나, 2개 만족. 하나, 2개 만족. 서로 만족. 이렇게 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주로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끼리 이렇게 전자쌍 공유하는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결합이라는 것은 금속 원자는 전자 잃어 양이온 이거 1학년 때 배웠죠 그죠? 비금속 원자는 전자 얻어 음이온 다 배웠다 그죠? 그럼 양이온 음이온 됐더니 옥텟 규칙 만족스러운 거야. 나트륨 원자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이 되었더니 2, 8 만족했네? 염소 원자가 2, 8, 8이 돼야 되는데 2, 8, 7이 돼 있는 거야. 하나 누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지? 근데 염소 원자가 전자가 2, 8 되니까 만족했네? 그럼 만족했으면 다른 거하고 결합하고 싶지도 않아. 만족했으니까. 근데 하고 나니까 플러스를 띠네. 하고 나니까 마이너스를 띠네.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연의 섭리상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탁 붙어서 형성되는 게 이온 결합이다.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정전기적 인력.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밖에 없습니다.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붙는 게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건데 주로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 이온 결합이다. 자, 그러면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기 분해를 한번 해봤어요. 스파크를 팍 줘가지고. 왜냐면 분해가 잘 안 되거든. 전기 스파크를 팍 줘서 한번 지져봤더니 첫 번째 물의 전기 분해 시험 100%. 금단고등학교는 물의 전기 분해 마이너스극 화학 반응식 플러스극 화학 반응식을 서술형으로 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물의 전기 분해. 여러분 물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물은 전기가 안 통해요. 물은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닙니다. 물은 전기가 안 통하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전해질을 넣어야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우리 물 젖은 손으로 전기 이거 콘센트 만지면 왜 감전돼요? 여러분들 손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전해질이 나와요. 우리 몸에서는. 그래서 우리 몸은 전해질이 나오고 수돗물 각종 이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 화학에서 말하는 물은 순수한 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산 나트륨이나 수소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넣고 전기 분해를 해야 전기 분해가 됩니다. 그랬더니 산불수막,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산불수막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물 전기분해했더니 산소는 1몰, 수소는 2몰. 그래서 EH2, 1O2. EH2는 무슨 극? 마이너스 극. 1O2는 무슨 극? 플러스 극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화나트륨 용융액 전기분해 봐보시면, 자, 용융액. 용융액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안 타고 얘네들만 있는 액체를 용융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쿠아는 수용액이고 리퀴드는 용융액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하고 염소가 이온으로 존재하는 염화나트륨밖에 없다. 이때 순수한 염화나트륨밖에 없다. 배터리 연결하면 배터리 긴 게 플러스입니다. 짧은 게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플러스 극쪽으로 누가 끌려와요? Cl-가 막 끌려오는 게 보이죠? 그럼 Cl-가 셀까? 배터리가 셀까? 배터리가 센 배터리 써야지. 약한 배터리 쓰면 안 돼요. 센 배터리 쓰니까 Cl-는 마이너스 이거 전자 있죠? 이 전자를 배터리한테 뺏기는 거예요. 전자가 탁 뺏겨서 이 전자 올라가잖아요. 전자는 와 저기 우리보다 더 센 플러스가 있다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전자들이 와 주인님 찾아서 가자고 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Cl-가 Cl2 기체가 되면서 그림 보시면 기포가 발생하는 거 보이죠. 기포가 뭐다? 이 기포가 바로 Cl2입니다. 알았죠? Cl2 기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플러스극 전극에서는 기포 발생. 그리고 전자 잃고 이걸 산화 반응 배웠죠? 전자 잃고 뭐다?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플러스극에서는 누가 산화돼 물어보면 Cl-가 산화가 돼. 알았지? 여기서도 뭐라고 쓰냐면 Cl이 산화가 되어 또 이런다고. 그럼 애들 또 맞다고 또 치는 거야. 그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디테일하게 공부 안 하면 Cl이 산화돼. Cl- 산화돼. Cl-가 산화돼. 알았지? Cl-가 산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포가 발생해. 그러면서 플러스극 쪽으로 Cl-가 전자 잃어. 전자 잃고 산화야. 다음. 플러스극 딱 때려보면 플러스극에서는 NA야 NA 플러스야. 이게 잘 봐라고. NA 플러스라고. NA 플러스가 왜 여기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 그리고 전자가 여기서 전자가 와 플러스다 하고 슝 해서 평 통과했는데 오고 나니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반발력 때문에 전자는 가지 못하고 다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다 아래로 내려서 전자가 막 대기하고 있는 거야. 전자가 막 대기. 오 나트륨 입장에서는 오 땡큐 그러면서 나트륨 플러스가 팍 달라붙으면서 나트륨이 석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전자 얻고 환원이야. 누가 전자 얻어? Na 플러스가 전자 얻고 환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 얻고 산화, 전자 얻고 환원. 그래서 산화, 환원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극 전극 질량이 증가하게 돼 있어. 마이너스 전극 질량이 증가하면서 여기는 전극이 뭉퉁해지면서 전극이 무거워지게 되어 있어. 전극이 질량이 증가하고 여기는 기포가 발생해. 이렇게 되면 전기분해가 잘 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고 전체 화학 반응식 봐보면 Cl이 날라가 Cl2로 날라가. 봐. Cl2로 날라가잖아. 그럼 Cl2 날라가면 기본적인 화학식은 2Cl-지. Cl2로 날라가려면. 그래서 여기 플러스 극은 2Cl-가 Cl2 기체로 날아가면서 전자 두 개 내놓으면 우리 산화환원 할 때 내놓은 전자, 받아간 전자 개수 똑같아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이 전자를 두 개를 내놨으면 가져간 놈도 두 개다 보니까 ENA 플러스 E 마이너스는 ENA 이렇게 해놓고 또 학교에서는 가장 간단한 화학 반응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니까 1, 1, 1 예전할 때면 큰일 난다. 알았지? 1, 1 쓰면 안 돼요. 왜? 가져간 게 두 개니까 그대로 두 개라고 적어줘야 돼요. 약분해가지고 1, 1, 1 하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2, 2, 2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이 화학결합과 전자 가볼게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는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이나 이온 결합을 하는 애들이나 모든 화학 결합에는 뭐를 하더라?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 상관없이 전자가 관여하고 있구나. 모두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화학 결합에는 항상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화학 결합에서 전자를 갖다가 뺐다 붙였다는 산화환원.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그거였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슝.
자, 물의 전기분해 실험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의 전기분해 실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물의 전기분해 실험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무조건 100%입니다. 내라고 되어 있어요. 교사형 지침서에. 자, 잘 보시면 물을 전기분해 했었을 때 방금 했어요. 산불 수마라 그랬잖아요. 산불 수마. 물을 전기분해할 때 화학 반응식은 EH2O 리퀴드라고 되어 있죠. 아쿠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리퀴드입니다.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EH2 가스, O2 가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소가 무슨 극에서 나온다고요? 얘가 마이너스 극. 산소가 무슨 극에서 나온다고요? 플러스 극. 그래서 산불수마 그랬잖아요. 산불수마 알았죠? 그래서 산불수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면서 물어보는 게 이제 장난을 쳐요. 수소 산소는 2대 1이죠. 즉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는 2대 1인데 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라고 얘기하지. 누가 또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얘기하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거 하면 1대 2라고 또 적어야 돼요. 1대 2 알았죠? 그래서 잘 읽고 디테일하게 잘 공부하셔야 되고. 다음. 아까 그러면 황산 나트륨 같은 거 소량을 녹인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전자를 딱 공유하고 있다고요.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자를 공유한다니까. 공유하면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통하게 이온화 잘 되는 강전해질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온화가 잘 돼 있는 강전해질을 넣어두면 얘들이 전류가 흐르면서 어부질이 그냥 마라톤 효과. 혼자 뛰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같이 뛰면 운동장 다 뛸 수 있잖아요. 그럼 마라톤 효과예요. 그래서 약간의 촉매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화학 반응에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하기 위해서는 물이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약간의 이온 결합 물질을 좀 녹여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두셔야 돼요. 이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 주로 염화나트륨 같은 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염화나트륨 쓰면 아니 방금 했잖아. 물을 전기분해하는데 염화나트륨을 쓰면 염화나트륨이 전기분해된다고. 그래서 염소기체가 튀어나온다고. 아니 나 산소기체, 수소기체 나와야 되는데 염소기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절대 염화나트륨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나오면 무조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잘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분명 학교 쌤이 이거 단어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몇 개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거 딱 외워두셔야 돼요. 알았죠? 그거 딱 외워두면 그거를 넣어야 됩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유리병을 홈판에 꽂은 다음에 용액을 절반 정도 채웠다. 뭐 이런 것은 다 뭐 실험 장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득 채우고 쪽쪽쪽 해갖고 좀 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기포 발생한 기포 양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보다 많더라. 마이너스에서 뭐 나온다? EH2 수소 2몰 플러스 극은 1O2 산소 1몰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수소가 많겠죠. 그 다음에 생성된 부피비를 보니까 뿔마 이거 가서 물어보잖아. 아니 2대1이라 해놓고 뿔마가 1대2야.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서로 크로스돼서 물어본다 이거죠. 알았죠. 크로스돼서 1대2로 나온다. 항상 다 해놓고 여러분들 밤에 날밤 까고 뭐하고 공부만 하고 막 이렇게 딱 시험 보는데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정리가 보시면 자,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마이너스에서는 수소기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있던 개수비가 1대2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1대2 마이너스 플러스는 2대1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실험 결과 바탕으로 했을 때 물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의 화학결합에 전기적 성질이 있더라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 분자에 이루는 화학결합에 왜 전기적 성질이 있냐면 잘 보세요. 수소 있죠. 수소 혹시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겠지만 전기 음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1이라는 음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전기 음성도라는 게 있는데요. 얘가 3.5 정도 됩니다. 숫자 큰 쪽으로 전자를 쏠립니다. 숫자 큰 쪽으로 쏠리니까 수소에 있는 전자는 산소 쪽으로 쏠립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공유결합 이렇게 했잖아요. 공유결합 이렇게 했잖아요. 공유결합이 어디로 쏠린다? 여기 전자쌍이 정확하게 이 그림에 보면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놔둔 거예요. 요 전자쌍 중, 요 전자 하나는 원래 산소 거잖아요. 요 전자 하나는 원래 수소 거잖아요. 이 수소 전자 하나가 살짝 수소랑 산소 핵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산소 쪽으로 같이 쏠려요. 산소 쪽으로. 요 숫자 때문에. 음성도 때문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주기 이렇게 할 때. 산소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산소가 이렇게 확 잡아당겨요. 산소가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럼 산소는 몇 개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일까요? 수소전자, 이거 수소전자 지 거예요. 수소 지 거예요.
지전자 두 개를 당기고 있으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를 띠고 수소 하나는 자기 전자 빼앗겼다라는 의미에서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대전되게 되어 있어요. 1쿨롱. 숫자 없으면 그냥 1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고, 그럼 여기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여기에 마이너스 2쿨롱짜리 하고 플러스 1쿨롱 또 딴 플러스 1쿨롱 하고 해서 산소가 이렇게 있고 또 수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플러스 1쿨롱에 또 산소가 또 있고 수소가 또 있고, 계속 물 분자는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입자들끼리 붙어 있기 때문에 분해가 잘 안 됩니다.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전기로 스파크를 줘서 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 분해입니다. 물은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해하려면 전기 분해, 그거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물은 왜 전기를 안 띠냐? 자기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로 형성도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흐를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기분해 시키면 각자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갑니다. 원래 H2O는 원래 누구예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한 거죠. 수소, 산소 자기들끼리 다시 결합해서 나 건들지 마 하고 딱 이렇게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중딩 때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이거 플러스 그에서는 산불 그랬잖아요. 꺼져가는 성냥불씨 들이대면 갑자기 활활 잘 타오릅니다. 근데 요즘 성냥 누가 쓰나, 그지? 그리고 산소 기체는 뭐를 얘기하냐면 꺼져가는 성냥불씨를 대도 잘 타게 연소를 도와준다라는 말을 해서 조연성 기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주연이 주인공이잖아요. 조연은 주연을 돋보이게 해주잖아요. 산소는 타는 물질을 도와주는 조연성 기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발생하는 요 수소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역시 좀 약간 성냥 불꽃을 약간 좀 비리비리한 것에서 활 너무 조금 쓰면 안 되고 딱 하면 퍽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얘는 가연성 기체구나. 그럼 주연성 기체는 쓰지 않아요. 주연은 맞는데 주연성 기체가 아니고 타니까 가연성 기체다라고 소리를 내면서 퍽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조연성, 가연성에 대해서 나와 있다. 됐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탐구 확인 문제 방금 한 걸 1번 보고싱 하시고, 기본 탄탄 여성 문제 보고싱 하시고, 까가싱.
다음 주부터는 밤에 오면 안 되고 지구 4시 오시고 생명 5시 오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1시 반이 물립니다. 1시 30분 토요일은 똑같고요. 자, 채점 한번 해볼까요? 잘했을까요? 1번 OX55 OX55 2번 3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탄탄 1, 2, 3, 4, 5, 6 1번에 555X 555X 2번은 양이온 음이온 3번에 1번 공유결합 2번도 공유결합 3번은 이온결합입니다. 4번에 OOXX 5번에 5번 6번이 전자가 됩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벌써 1단원보다 훨씬 더 그거 하죠 그죠? 1단원은 막 엄청 어려웠죠 그죠? 네. 근데 1단원을 원래 잘해야 됩니다. 자, 실력특수 시험에 나오거나 중요한 문제만 얼른 해볼게요. 3번 제끼고 5번 제끼고 7번 357 357 하면 되네요. 네. 뒷강 6강 들어가 있습니다. 357 고고싱
자, 3번에 5번. 5번에 3번. 7번에 5번 이렇게 됩니다. 검탐이 질문 있습니까? 괜찮죠? 네. 오래간만에 힐링 단원 나왔다 그죠? 이런 것들만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런 것만 해갖고 의사 되고 막 그러면 그죠? 왼쪽 다리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쪽 메스 해가지고 쭉 오른쪽을 잘랐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어려운 것도 고난도 이게 공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 애들한테 우리 몸을 맡기고 싶지 않나요? 수술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암 걸리고 수술하고 하려면 저 서울로 병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방에는 안 하려 하잖아요. 하다가 실수로 메스 푹 하다가 잘못 동맥이나 건들고 해갖고 병신되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쬐깐한 무슨 뭐 하나 때리고 뭐 이상한 그런 수술밖에 안 하지. 참 암 수술 이런 거 서울로 가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자, 여러분들 바로 6강 전기 음성도 결합의 극성 6강 또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2장은 들어가니까 속도가 빨라지네. 전기 음성도 나왔죠? 외워야 돼요.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는요 아까 쌤이 살짝 언급은 했는데 마이너스를 띄는 정도, 그러니까 전기가 음성도, 마이너스 전기를 띄는 정도를 음성도. 전기 음성도 수치는 폴링이라고 하는 화학자가 여기가 링이구나. 이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미국 학자 폴링이라는 사람이 전기 음성도 가장 큰 애가 플로린 F입니다. F 기준입니다. F가 4.0 기준입니다. 이거 기준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원자 사이즈가 좀 작은 애들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가 있어요. 원자가 핵이 있고 전자 사이 거리가 이 정도 돼요. 이런 놈이고 어떤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전자 사이 거리가 이렇게 멀어요. 전자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멀어 그러면 전자 누가 더 잘 잡아당길까? 거리만 봤었을 때 여기가 가깝잖아요. 여기는 멀잖아요. 그럼 전기 음성은 얘가 더 큰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거 차이가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리베붕탄 질산풀 쪽으로 갈수록 음성도가 크냐? 예를 들어서 이 주기 리베붕탄 질산풀만 예를 들자면 리튬이 요만하잖아요. 벨륨이 요만해요. 붕탄 질산 풀 원자 사이즈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튬이 훨씬 원자 사이즈가 크니까 핵하고 전자가 존재하는 이 전자 사이 거리가 멀죠. 리튬은 거리가 머니까 원자 핵이 이 전자 관리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 못하겠죠. 쉽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은 뭐가 잘 돼요? 리튬은 Ni 플러스 양이온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전자도 관리 잘 못하니까. 그러면 플로린 같은 애는 맨 끝에 있는 애, 이런 플로린 같은 애는 전자하고 거리가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전자도 잘 땡기는데 여기 남의 전자도 샥 이리 와 하고 잘 뺏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F-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F가 전기 음성도가 큰 거예요.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F가 전기 음성도가 1바입니다. 알았죠? 1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ESD라고 보고 근데 선생님 그거 올리면 갈수록 전기 음성도 커지는데 이 새끼 뭐예요 이거? 수소. 수소는 여러분들 금속이 아닌데 주기율표상 배웠죠. 놔둘 데가 없어서 거기 놔둔 거야. 수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소를 제외한 이렇게 갑니다. 항상 뭔가 우리 주기율표 할 때 수소를 제외한 이게 잘 나오죠. 우리 일족도 알카리 금속 수소를 제외한 니나가라 그게 알카리 금속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수소를 일단 놔두시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하여튼 17쪽으로 갈수록 원자 사이즈는 어떻게 된다? 17쪽 갈수록 원자 사이즈는 작아진다.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알았죠? 이게 전자 잡아당기는 게 원자의 어떤 그 능력과 그것도 있지만 사이즈하고도 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3번 내용. 일반적으로 원자 크기가 작을수록 원자 크기가 작을수록 핵의 전하량이 사이즈가 똑같을 때는 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그렇죠.
공유 전자상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음성도가 커진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수소하고 산소하고서 H2 설명했던 거예요. 음성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꽉 잡아당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전기음성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 그냥 4.0 뭐 이렇게 얘기했죠. 얘네들은 뭐 다른 값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있고요. 그 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폴링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 하고 좀 약간 기준이 살짝 좀 과학자들만 좀 다른 게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는 좀 있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음성도의 주기적 변화, 그럼 쌤이 이거 아까 얘기했는데 주기율표 나오잖아요. 주기율표. 이걸 좀 여러분 주기율표 1학년 통합과 할 때 많이 외웠겠지만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족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같은 족은 껍질이 더 많아지니까 등치가 커지죠. 그럼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러겠죠. 등치가 커지면 자기 전자 관리도 잘 못하는 놈이 뭔 남의 전자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원자번호 커지면 음성도가 감소한다. 알았죠? 그 다음 같은 주기 있죠. 같은 주기 빨간색으로 하죠. 같은 주기는 원자번호가 커지면은 음성도가 대체로 증가한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옆으로 이렇게 갈수록 원자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 원자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작아지니까 자기 전자도 관리 잘하고 남의 전자도 갖고 와! 너 이리 와! 하고 잘 잡아당긴다. 그래서 대체로 증가해요. 그러면 벡터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증가한다는 걸까요? 이렇게 갈수록 전기음성도 증가한다는 얘기고, 옆으로 가면 전기음성도 증가한다는 얘기가 결국 어디로 가면 증가한다는 거죠? 플로린. 이쪽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짜잔, 좀 전기음성도 숫자가 나와 있는데 좀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자, 봐보시면, 자, F가 1바라 그랬잖아요. 1바부터 한번 봐볼게요. F 1바 4.0 3.4 3.0 2.6 2.0 뭐야 무슨 뭐 1.6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면 얘들이 어떻게 이걸 뭐또 2.6이고 5고 4고 어떻게 외워 이러지 말고, 선생님 그랬잖아요. 이거가 살짝 차이는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F가 4.0이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0.5씩 줄여요. 0.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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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4까지 해서 0.5 간격 차이 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뒤에 소수점은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알아 넣어야 될 게 수소한 놈, 이거 특이하다 그랬잖아. 수소 요놈을 좀 외워야 돼. 수소 요놈이 약 2.2 요거 있죠. 2.2 이런 놈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수소 2.2구나 이거 알아두시고, 그렇죠?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좀 또 잘 나오는 애들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CL이 3.2 그레인, 그 수소 2.2 염소 3.2 요렇게만 나오면 돼요. 나머지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2주기를 잘 물어봐요. 시험에 2주기 잘 물어보니까 리베붕탄 73풀은 리튬이 1.0부터 플루린 4.0까지 0.5 시험 딱 나왔다 그러면 리베붕탄 73풀 딱 적어놓고 1.0, 1.5, 2.0, 2.5, 3.0, 3.5, 3.5, 4.0 딱 적어놓고 팍 문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수소가 뭐라고? 2.2 이렇게 외우시고, 염소 뭐라고? 3.2 이렇게 외우시라고. 알았죠? 자, 다 외웠다 우리가. 뿅 슝. 결합이 극성, 이제 극성 들어갑니다. 자, 결합의 극성. 근데 우리 전기 음성도를 다 외웠다고 합시다. 수소 원자 전기 음성 얼마라고요? 2.2 이제 알았죠? 이제 안 씁니다. 같으니까 전자 잡아당기는, 여기 있는 수소 전자 너 이리 와, 여기 있는 수소 전자를 너 이리 와,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잡아당기는 힘이 어떨까요? 같잖아요. 그래서 음성도가 같은 애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쁘잖아요. 생겼죠? 수소 분자 H2. 그래서 두 공유 전자쌍이 정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에 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 잘해야 돼. 정중앙에 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전자가 없죠. 수소 분자는 물에 안 녹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무극성으로 니네가 공유결합하고 있구나 이 뜻이에요. 무극성 공유결합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극성 공유결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네, 당연히 이제 음성도 차이가 나면 극성으로 공유결합하는 거야. 어떻게 극성? 자, 여기 봐보시면 볼 필요 없어요. 수소 원자 얼마나 하고 했어? 2.2. 염소 얼마야? 3.2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숫자 세? 3.2가 세잖아요. 숫자 센 쪽을 무조건 쏠려야 돼요. 그래서 수소 전자 갖고 있는 거 하고 염소 전자 한 칸 비어 있잖아요. 염소 지로 전자를 갖고 있고 수소도 한 칸 비어 있잖아요. 공유결합하는데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염소에 있는 전자를 수소도 땡기죠. 이렇게 땡겨 오려고 하겠죠. 그리고 수소에 있는 전자를 염소도 이렇게 땡겨 오려고 하겠죠. 이렇게 와서 공유 전자쌍 했다 이거죠. 여기 이렇게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보면 수소하고 가까운데요? 네, 가깝지만 이렇게 생긴 건 오뚜기 좀 가깝지만 실질적인 전자쌍의 힘이 어디로 작용한다? 이 쌍이 Cl 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쿨럼이라고 되어 있죠. 플러스 1쿨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음소도 큰 쪽으로 쏠리니까 전자가 쏠린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전자가 Cl 쪽으로 쏠렸다라고 하시고 니가 마이너스구나 해서 Cl 쪽이 마이너스를 띄어요. H 쪽이 플러스를 띄어요.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Cl 쪽이 마이너스 띄니까 Cl 쪽이 마이너스를 딱 띄고 있고 H 쪽이 플러스를 딱 띄고 있으니까 얘는 이쪽이 플러스 그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HCl이 극성으로 공유결합을 하셨구나. 극성 공유결합이구나. 그래서 치우쳤구나. 전자가 이 전자쌍들이 치우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맨 밑에 이제 HF하고 HCl하고 같이 치우친 것들 중에서 좀 세기는 좀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F 얼마? 4.0 수소 2.2 수소 얼마? 2.2 Cl 얼마? 3.2 그랬죠. 이렇게 쏠려요. 차이가 얼마예요? 1.8 차이 나죠. 차이 얼마예요? 1.0 차이 나죠. 그럼 누가 더 많이 쏠려야 돼? 차이가 큰 놈이 장땡이 알았지? 차이 큰 놈이 장땡이기 때문에 요놈이 훨씬 더 많이 쏠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좀 덜 쏠리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래서 색깔로 얘네들은 이렇게 놨는데 색깔이 빨간색으로 된 게 전자가 많은 곳이고 파란색은 전자가 적은 곳이다. 여러분 학교 똥종이기 때문에 이따가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무조건 생긴 꼬락선도 필요 없고 무조건 숫자 가지고만 판단해야 돼요. 숫자. 음성도 숫자가 차이가 큰 놈일수록 많이 쏠린다를 여러분들 대급박에 인정! 알았죠?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거 숫자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다. 방학 때는 1차적 여기만 외워. 1, 2 해서 선생님 17종은 없죠? 17종 없는 18종은 왜 없죠? 18종 없는 이유 알죠? 18종은 전자 땡겨올 의무가 없어요. 안정한 놈이고 만만한 놈인데 뭘 전자 행복한 놈인데 가진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냥 주식 코인으로 대박난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전자 땡겨올 필요 없어. 헬륨, 네온, 아르곤, 헬레나. 우리 헬레나 여사는 절대 필요 없어요. 전자 땡겨올 필요 없어. 음성도 취급 안 해요. 전기 음성도 그래서 오지선장 잘 나오는 게 어디까지만 하는 학문이다? 1조에서 17조까지만 1조에서 17조까지만 설명하는 학문이 전기음성도예요. 주기표는 18조까지 있잖아. 전기음성도는 17조까지만 다루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헬 필요 없어. 리베 동탄 질산 풀레 나만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염소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정도 외웠으니까 나머지 몇 개만 외우면 되잖아. 근데 몇 개씩만 외우시면 바로바로 전기음성도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다. 알았죠? 감은 잡았죠? 이게 어떤 단어인지 그죠? 1단원 하다가 2단원 하니까 너무 힐링이다 그죠? 잠올라 그래. 1단원은 막 앞날이 걱정이었는데 2단원은 그냥 이거 껌인데요 쌤 그죠? 자 3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쌍극자 모멘트. 자 쌍극자가 뭐냐?
쌍극, 얘들아 쌍극이 뭐야? 쌍극이라는 말 뜻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다 갖고 있으면 이거 입자 하나가 쌍극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에서만 성립할 수 있어. 극성 공유 결합에서 서로 두 원자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극을 띄고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쌍극자 모멘트 뮤 값이라고 해가지고 뮤 값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HCl이야. 그러면 H 쪽에 있는 게 Cl 쪽으로 쏠렸죠.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계산 어떻게 하냐? 디바이라 그래가지고 쌍극자 모멘트 단위 디바인데, 이 디바이 값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쏠리잖아요. 그러면 뭐의 비례? 화살표 거리 R, 거리의 비례. 그리고 Q가 뭐다? 두 전하량의 이 곱한 값입니다. 두 전하 사이 거리하고 전하량, 알았죠? 전하량과 거리 곱한 값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 디바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거리의 비례, 전하량 곱수의 비례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가 플러스 1쿨럼이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쿨럼이야. 그럼 1은 1이잖아요. 그럼 얘가 플러스 2쿨럼이고 마이너스 2면 2는 4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량 두 곱수의 전하량 큰 놈이 짱이고 거리가 이렇게 멀다라는 뜻은 확 잡아당긴다라는 화살표 크기, 화살표 길이가 길수록 확 잘 잡아당긴다 그 뜻입니다. 화살표 길이가 짧으면 쌍극자 모멘트가 좀 작구나. 화살표 길이가 길면은 쌍극자 모멘트 좀 크구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쌍극자 모멘트는 값이 크면 극성이 크다. 그래서 두 원자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 거리를 곱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아까 무극성 분자는 쏠려 안 쏠려? 안 쏠리죠? 안 쏠리니까 쌍극자 모멘트 0입니다. 무조건 0입니다. 무극성 0입니다. 그 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이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극성 공유 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닙니다. 그러겠죠? 0보다 크겠죠? 무조건 쏠리니까 0보다 크겠죠?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은 무조건 0이 아니고 다 0보다 숫자가 있습니다. 큽니다. 그러면 표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길이 긴 놈이 짱입니다. 길이 긴 놈이 짱이고, 마이너스 띄는 쪽으로 전자 쏠렸습니다 이 뜻입니다. 마이너스 띄는 쪽으로 전자 쏠렸습니다 이 뜻이고, 그 다음 자, 이산화탄소는 O가 큽니다. 아까 숫자 다 했습니다. C가 큽니다. O가 H보다 큽니다 했을 때 CO2, 자 보세요. CO2 쌍극자 모멘트가 C에서 O 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돼 있죠. 얘도 C에서 O 쪽으로 화살표 돼 있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극성 분자네. 그럼 안 돼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대칭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대칭. 자,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애들이 쌤 방금 극성이라면서요. 네, 극성이다라고 했지. 이게 어디 갔냐? 결합의 극성,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말고, 자, 결합의 극성이라는 것은 숫자가 다른 것끼리 결합했니? 숫자가 다른 것끼리 결합했니? 차이가 나니? 그러면 니네 결합을 극성으로 했구나. 니네 결합을 극성으로 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극성으로 결합을 했으니까 극성 공유 결합을 했구나. 그래서 화살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수소, 탄소 이렇게 쏠려 좌우 대칭이야. 동서남북 다 대칭이야. 그러면 결합은 극성으로 했구나. 얘도 산소도 수소랑 이렇게 쏠렸어. 결합은 극성으로 했구나 라고 되는데, 결합은 극성으로 했잖아요. 근데 분자 이름을 부를 때 너 극성 분자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결합은 극성으로 했지만 극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왜? 대칭이에요. 대칭. 그러니까 상하 또는 좌우 대칭. 즉 쉽게 얘기해서 요렇게 당기는 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벡터 생각하세요. 물리에서 한 3N 당겼어요. 탄소를 이렇게 당기는 게 3N 당겼어요. 3N 당겼으니까 R자이 얼마야? 0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안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런 의미라고요.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은 했어요. 근데 분자는 극성 분자가 아니에요. 알았죠? 메테인도 봐보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대 안 녹대? 간단하게 아주 쉽게, 물에다 녹냐 안 녹냐?
안 녹지. 이산화탄소 안 녹아요. 안 녹으니까 여러분들 콜라 사이로 한타 열라 뻥딱 하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 튀어나오잖아. 녹아있으면 안 튀어나오죠. 이산화탄소 탁 하면 튀어나오죠. 김 빠진 사이다 먹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합은 극성으로 했으나 물에 안 녹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메테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메테인이 여러분 방구가스 이런 건데 똥가스 이런 게 여러분 목욕탕 들어가서 탕수에다 방구 부르르 끼면 야그 메테인 가스가 목욕탕에 물에 녹아 있으면 이게 더러워서 목욕탕에 들어가겠냐? 안 들어가지 그지 탕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물 안 녹아요.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쌍쌍 모멘트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해도 분자 자체가 뭐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맞죠? 그러면 물은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을 했어요. 벡터의 합, 잘 보세요. 벡터가 합 벡터가 요렇게 당기고 요렇게 당기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벡터가 생기네. 그래서 산소 쪽이 뭐예요? 산소 쪽이 마이너스 2, 수소 쪽이 플러스 1, 플러스 1. 얘는 뭐예요? 극성 분자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메테인은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 극성 공유 결합, 극성 공유 결합을 했는데 얘네들 두 개는 뭐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녹아요. 근데 물은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한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분자. 그래서 애들 문제 잘못 읽고 거의 많이 쳐발려요. 알았죠? 우리는 절대 그런 거에 디테일하게 발리면 안 된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여러분들이 이게 다 해서 선생님이 탁 시험 잘 나오면 그냥 키프로 쫙쫙 그냥 알려주잖아요, 그냥. 아, 이거 뭐 장난하는 거야? 아, 패스. 뭐 하는 거야? 우리 알고 있는데 패스. 뭐 하는 거야? 다 알잖아, 패스. 그래서 얘는 쌍화적 모멘트가 없어요. 쌍화적 모멘트가 0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쌍화적 모멘트가 얘는 0이 아니에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도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있으면 쌍화적 모멘트가 0이 아닙니다.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정리. 무극성 공유결합은 화살표를 안 그립니다. 극성 공유결합은 전부 다 화살표를 그립니다. 알았죠?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또 나왔네. 그죠? 암모니아 물에 녹죠? 암모니아 물에 녹아서 암모니아 수라고 들어봤잖아요. NH3 물에 녹아요. CO2는 물에 안 녹잖아요. 방금 CO2 했듯이. 암모니아 수는 물에 녹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극성 공유결합을 한 극성 분자입니다. 또 극성 분자예요. 옆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H2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잘 알아둬야 됩니다. 무극성 분자다. 그래서 물에 안 녹는다. 얘는 극성 분자다. 극성 분자다.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같이 물어보면 같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해요. 극성, 쌍일단, 모멘트. 우리 다 했는데 왜 자꾸 나오지? 다 했는데. 책이 그죠? 막 시간을 막 질질 끌려고 그러네.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것은 다 무극성 공유결합. 쉽게 얘기해서 같은 것들 H2, O2, N2, 1, 2, 1, 2, 1, 2, 2, 2 같은 것끼리 결합하잖아요. 전자 정확하게 다 정중앙에 있어요. 전자쌍들이. 알았죠? 했어. 그럼 극성 공유결합은 절대 이 결합 전자쌍이 중앙에 있지 않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 쏠려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한쪽으로 쏠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극성 공유결합이. 쏠려 있다는 것은 뭐가 전기 음성도가 다르다. 그 말 아닌데 전기 음성도가 다르다.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이다. μ 값이 있다. 알았죠? 자, 오늘 여러 가지 분자를 봤었을 때 이거 모양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H2가 이렇게 왜 이렇게 역V자 모양으로 생겼나 딱 하나 딱 설명해 줄 테니까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산소는 1학년 때 통합과학 할 때 공유결합 했는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원자과 전자가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산소예요.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한 개죠? 수소는 원자과 전자 지전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수소는 지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는 우와, 내 거야. 우와, 내 거야. 산소는 뭔 개소리들 하고 있어. 얘가 내 거야.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자쌍 공유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유했고 여기는 뭐예요? 공유 안 했잖아요. 공유 안 한 전자들, 오리지널 산소 전자들이 전자는 마이너스 D잖아요. 서로 밀어요. 서로 전자쌍을 밀어요. 서로 밀어요. 그래서 산소의 오리지널 전자쌍들이 결합되어 있는 전자쌍을 밀어요. 밀어.
밀어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굽어져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럼 질소도 봐보세요. 질소 원자가 저는 몇 개요?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수소 전자가 하나 이렇게 해서 공유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리지널 자기 질소 남는 비공유 전자쌍만 있다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늘 꺼져! 여기 내 나와바리야! 꺼져! 하고 서로 밀어요. 그래서 삼각뿔 형태를 하고 있답니다. 알았죠? 그래서 모양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때는 잘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라는 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 모양이 지금은 그게 뒤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알아놔야 된다. 알았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겠죠? 이 밑에 좀 어려운 거 이거만 해볼까요? H하고 C하고 중에서는 H가 얼마야? 2.2, 수소 얼마야? 2.2, C가 얼마야? 2.5, 산소 얼마야? 3.5 정도 되잖아요. 숫자 제일 큰 놈 어디야? 3.5 쪽이죠. 그럼 2.2, 2.5니까 어디로 쏠려요? 이렇게 쏠리죠. 검은색 할까? 이렇게 쏠리죠. 2.2, 2.5니까 어디로 쏠려요? 이렇게 쏠려요. 그럼 탄소는 전자 2개 갖고 왔죠. 하나, 2개 갖고 왔죠. 근데 탄소 주변에 자기 전자도 4개 있잖아요. 있는데 2개 갖고 왔는데 다시 탄소는 산소한테 2개가 쏠려요. 알았죠? 수소는 플러스 1, 플러스 1, 탄소는 2개 갖고 왔는데 2개 빼앗겼으니까 0. 그러면 산소는 2개 땡겨왔잖아요. 2개 땡겨왔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띄고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띄고 있는 극성분자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띄고 있는 건. 자꾸 이제 옆으로 되어 있는 것만 나오는데 옆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질소가 있지만 여기 질소가 이렇게 있지만 공평하게 땡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뭐 띄어요? 마이너스. 뭐 띄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 분자 생긴 분자에 마이너스 이렇게 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극성 분자입니다. 대칭이니까 정중앙에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리면 대칭이니까 얘네들은 공평하게 땡기고 공평하게 밀고 우리가 물리에서 알자임이 0이다 그러면 얘는 알자임이 0 아니잖아요. 그러면 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 얘는 알자임이 다 0이죠. 그러면 다 무극성 분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기본 탄 누가 풀었어? 뭐야? 안 찍어지는데? 뭐지? 왜 안 찍어지지? 왜 기록이 돼 있는데? 왜 기록이 돼 있지? 뭐야 이거? 일단은 얼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탄탄 고고싱. 답이 뽕으로 3개가 풀어져 버렸네. 사장님 이번 단원은 좀 해보니까 어때요? 좀 괜찮죠 그죠? 네. 너무 마음에 들죠 그죠? 네. 우리가 극한 환경에 한번 체험을 한번 하다 보니까 그냥 되게 쉬워지잖아요.
숫자 한번 해볼게요. 실력 탄탄, 기본 탄탄이 있나? OOX, 이거 왜안 지워져 있지? 신기하네.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야, 니네 파일에도 이거 이렇게 돼 있냐? 네. 니네 파일에도 이거 지금 기록이 돼 있어 이렇게 OOX? 아니요. 진짜 연연동성하게 여기 이렇게 돼 있나? 자, OOXO 2번은 O1바, B2 2바, NA 3바, 3번 OXO 4바, 극성 니은 음전하 5번 OOXO 6번 1번 0 2번 H에서 F 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바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화살표 하시면 돼요. 잘 됐죠?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 중간고사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중간고사 잘 볼 자신 있죠? 그죠? 좀 상분히 쉬었다가 가고 해야 돼요. 화장실 갔다 오죠? 근데 화장실 갔다 오면 수업이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합시다. 실력 쑥쑥이. 자,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1번 Check it out.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좋아요. 뭐 중요하니까 7번 1, 7 10 뭐야? 1, 7, 10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중단은 실력 문제도 해도 되겠다. 그죠? 빨간 이거요. 네, 공포의 빨간 마우라, 빨간 베레. 중단은 실력 문제도 숙제해서 다음 시간 7강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여기는 좀 해오세요. 그러니까 앞에 너무 일단은 뭘 나오고 이거 너무 두렵게 떨지 마세요. 다 합도 잘 돼요. 알았죠? 왜 대답이 없어? 네. 주영이가 이번 주 목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잘하면 오고 잘하면 못 오고 그런다고? 네. 목요일날이 수업이 지구하고 생명이네. 주영이 없을 때 진도 졸라 빼버려야 되겠다. 금요일날은 거의 서울에서 내려오고 하면 도착 못할 것 같은데 한시 반 그지? 네. 금요일날에 물린데 이건 사실상 인강 듣는 거하고 진짜 현강 듣는 거하고 차이가 크죠. 그래. 근데 뭐 어쩌겠어요. 국가의 세금으로 공사가 실컷 먹고 자고 일단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네? 영상 찍어 놓을게요.
누가 하셨을까요? 1번. 나 바본가 봐. 이렇게 영상 찍다가 이렇게 이제 문제 구할 때 이렇게 잠시 일시정지해 놓으면 메모리 용량도 덜 차지할 텐데 계속 이거 녹화를 하고 있어요. 바보 멍충이. 그래서 IQ 두 자리는 안 된다니까. IQ 선생님 IQ 99예요, 99. 전에도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 IQ 쟀는데 9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썽들 나갖고 그 다음부터 절대 IQ 측정 안 해요. 지금은 IQ가 좀 올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세 자리죠. 지금 두 자리예요, 두 자리. 어휴. 99 녹화되는데 지워야겠다. 자, 채점해 보겠습니다. 실력 쑥쑥이 1번 정답은 5번입니다. 맞았죠? 너무 힐링이다, 그죠? 그 다음에 7번 정답은 1번이다, 그죠? 이것도 맞았다, 그죠? 그 다음에 라스트 10번 어디 갔니? 10번 10번 정답은 3번입니다. 건컴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되셨습니까? 아, 우리가 화학 공부를 했는데 이런 날도 있군요. 네, 고생 많았어요.